투만강 유역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연해주 라조 지역. 오랫동안 이 타이가 숲의 주인은 시베리아 호랑이였다. 조선 호랑이, 우수리 호랑이로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혹한의 겨울을 나며 긴 생명의 끈을 이어왔다. 이제 200여 마리 남은 야생의 시베리아 호랑이, 연해주 라조 지역에 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반도에도 서식했던 가장 큰 호랑이다. 그 용모와 힘은 전설을 낳았고 세기를 거치면서 신비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두려움과 숭배를 동시에 받았던 시베리아 호랑이, 그 생태가 채 밝혀지기도 전에 지금 인간의 손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라조 남동쪽 타친코 해안.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Тигр оленя нашел по запаху, проследил, и здесь он его догнал. 사슴 발자국과 호랑이 발자국이 함께 해안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너 차례의 도약을 시도한 뒤 사슴을 덮쳤다. 핏덩어리네 보니까. Yeah, this is blood. Yeah. 모래 속까지 스며든 사슴 피가 채 굳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Then back. Maybe tiger killed him. 사슴을 끌고 간 흔적이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흔적을 발견했다. 사슴을 먹었던 흔적. 핏자국을 남기지 않은 다른 호랑이 습성과는 달랐다. Заднюю часть оленя она съела буквально в течение утра. Back part eat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Да. 아직 마르지 않은 살점이 엉겨 있었다. 사슴을 먹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보였다. 깊이 난 이빨 자국, 피를 흘리며 먹는 습성. 라조 지역 호랑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르게이 씨는 사슴을 죽인 호랑이를 이 지역을 지배하는 수컷 호랑이로 추정했다. 멀지 않은 곳에 사슴 시체가 있었다. 해변에서 숲속 1km 지점이었다. Потому что у нее почерк характерный, она давит еремную вену, и всегда очень много крови вот на месте, когда вот после нее. 이 수컷 호랑이는 초봄이면 사슴들이 타친코 해안으로 몰린다는 사실을 아는 듯했다. 사슴은 라조 지역 호랑이의 주된 먹잇감이다. 이 지역 사슴들은 해마다 초봄이면 해안으로 몰리기 시작한다. 타이가 숲에서 겨울을 보낸 뒤 모자라는 염분을 이곳에서 보충한다. 이 시기에는 라조 지역의 호랑이도 사슴떼를 따라 해안 지역으로 활동지를 넓히고 있었다. 수금길을 찾아 해안에 이를 때면 이미 걷기 힘든 상태의 짐승들도 생겨난다. 점점 줄어드는 서식지와 먹잇감 부족, 거기다 유난히 많이 내린 지난 겨울의 폭설로 라조 지역의 초식 동물들은
어느 해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이런 사슴들의 죽음을 기다리며 다른 동물들도 해안으로 몰린다. 먹잇감 부족은 초식동물을 먹이려 하는 라저 침엽스림의 육식동물들에게 한층 심각했다. 타친코 해안에서 처음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한 4월 초순 이후 한 달 동안 발자국을 4차례 더 발견했다. 하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라조 내륙에 위치한 조선곡. 5월 초순 들어 조선곡 지역의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 라조 지역은 연해주 타이가림에서도 야생동물이 비교적 많이 서식한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동식물 생태 연구자의 출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호랑이 생태 전문가와 함께 이 지역 호랑이의 영역을 조사한 지 보름째. 숲길 바위에서 새로운 호랑이 흔적을 발견했다. 호랑이가 남긴 오줌 자국이었다. 흔적이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른 아침에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다른 표시까지 남겨놓았다. 호랑이가 남겨놓은 털. 이곳이 자신의 지배지임을 알리는 영역 표시다. 숲이 깊어갈수록 야생동물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갈리나 박사 부부는 20년도 넘게 라조 지역의 야생 호랑이를 그 흔적을 통해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20년 동안 2번밖에 목격하지 못할 정도로 야생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은밀하게 행동한다고 했다. 이번엔 기울어진 자작나무에 털을 남겨놓았다. 호랑이 흔적은 의외로 숲길을 따라 나 있었다. 길 쪽으로 휘어진 나무에는 어김없이 호랑이가 흔적을 남겨놓았다. 사람이 다니는 이 길이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었다. В перемещениях тигры метят не все деревья. Они предпочитают, во-первых, вот деревья, белую березу, например,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кора очень долго может сохранять запах. Вот, такое свойство обладает. И они также метят деревья наклоненные, потому что вот в этих местах долго сохраняется запах, и он защищен от снега, от дождя. 실제로 자작나무 껍질은 자국이 쉽게 나고 냄새를 오래 간직할 만큼 부드럽고 두꺼웠다. 이 영역 표시로 다른 호랑이에게 자신을 알리고 침입자는 호랑이의 존재를 확인한다. 경쟁 동물이나 호랑이끼리 싸우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암컷은 교미철에 냄새를 남겨 수컷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영역 표시는 호랑이끼리의 의사소통이며 그들의 생존에 사냥만큼 중요하다. 영역 표시를 많이 남긴 자작나무 숲길마다 모두 10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주의 깊고 인간의 접근을 피하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습성을 감안해 무인 센서 카메라에 사슴 냄새를 묻혔다.
연해주 동남쪽에 위치한 라조 지역은 전형적인 우수리 타이가 지대다. 산 정상 부근은 침엽수림이, 산 아래쪽은 화렵수림이 주종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조선국 지역은 산림이 울창하고 야생동물이 많아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곳이다. 이 일대가 조선국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있었던 조선인 마을에서 유래했다. 아직도 온돌 아궁이가 남아 조선인 마을의 흔적을 전한다.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일대는 조선인 집단촌이 형성돼 있었다. Когда я был пацаном еще, ну, молодой, было мне где-то 6,5 лет. Я помню, значит, корейца одного хорошо. Это, значит, Гончары жил. Там сейчас русские называют это поле. Вот, они занимались, значит, охотой, женьшень. Тигра как такого они не били. Он считался святою их. 강제 이주당한 뒤 흔적만 남은 조선국. 여전히 이곳은 시베리아 호랑이의 서식지였다. Вот это задавил тигр. Тигра? Хиль, оленей? Ну, за шею. Да? Да, вот, перекус. Здесь.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 일주일 뒤 카메라 확인을 시작했다. 반응이 나타나 있었다. 호랑이를 찾아 나선 지 2개월 만이었다. 계속 갤러냐? 아니에요. 밤에 찍힌 거예요. 전부 밤에 찍혔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 한 번에 10대의 센서 카메라로 10여 차례 촬영을 더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6월 초순 야산지대로 이동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타이가 숲의 짐승들이 야산지대 들판으로 내려왔다. 사슴과에 속하는 이지부라. 백두산 사슴이라 불리며 한반도에도 서식했다. 몸집이 커 마록이라고도 불렸다. 이 무렵엔 호랑이도 낮 동안에 야산지대 들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 온 뒤에 습기로 발자국 소리를 죽여 먹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온 뒤면 영역 표시가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호랑이는 다시 숲길에 흔적을 남기는 습성이 있다. 그만큼 야산 숲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거기서 엎드려봐. 들판으로 이어진 야산 숲길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 호랑이의 몸 높이에 맞게 카메라 앵글을 오케이, 조절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육식 동물.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와의 첫 만남이다. 다음 날 호랑이가 지나간 숲길 인근에서 흔적을 발견했다. 호랑이 배설물이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배설물 냄새를 통해서도 영역 표시를 하고 있었다. 호랑이 생태 전문가인 갈리나 박사는 배설물로 호랑이의 행동 영역을 확인하고 각기 다른 호랑이의 습성을 연구해 왔다.
갈리나 박사는 10여 년 넘게 라조 지역 호랑이의 배설물을 채취해 동일한 냄새가 나는 배설물을 함께 분류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 라조 지역 호랑이의 개체 수를 파악했다. 이번에 촬영한 호랑이의 배설물이 지금까지 파악해놓은 어느 호랑이의 배설물과 같은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개에게 채취해온 배설물 냄새를 맡게 했다. 그리고 기존의 어느 배설물과 동일한지 대조 작업을 벌였다. Это 12-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Молодец, умница. Хорош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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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2번 호랑이였다. Этот тигриный запах сегодня мы нашли в Карпади. И определили, что это тигр номер 12. Этот тигр живет в Карпади и вокруг. И мы его назвали солнечный, потому что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он ходит днем. Тигры — это сумеречные животные, и они в общем, двигаются или в сумерки, или ночью. Вот. Днем не очень часто. Этот же, как мы поняли, что он ходит днем часто, вот, по-английски звучит как соло.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로도 부르는 바로 그 조선 호랑이다. (7월) 라조 타이가의 여름. 라조의 여름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습기찬 바람 때문에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때도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초식동물에게 비교적 먹이가 풍부하다. 접근하는 육식동물을 늘 경계해야 하는 사슴들은 놀라울 정도로 소리에 민감하다. 이맘때쯤이면 사슴들은 다시 해안으로 이동한다. 사슴은 새끼를 낳은 뒤인 이 시기에 또 한 번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기와 해조류로 필요한 염분을 보충해 원기를 회복한다. 먹이감을 따라 호랑이가 이동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 지역을 넓혀나갔다. 라조 지역 호랑이 연구 조사에 의하면 라조 북부 지역에는 암컷 호랑이 4마리와 수컷 호랑이 1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 암컷 호랑이는 각기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다. 암컷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영역 접경지에 자주 출몰했다. 이 접경 지역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암컷 4마리를 거느린 수컷 호랑이는 라조 지역 절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수컷 호랑이는 다른 수컷과의 경계 지역에 자주 나타났다.
사슴을 따라 호랑이가 이동하는 해안 길목에는 나무 위에 위장 텐트를 설치하고 호랑이를 직접 촬영하기로 했다. 첫 잠복 촬영이었다. 잠복 13일째. 개울 앞에 호랑이 발자국이 나 있었다. 하루쯤 지난 발자국이었다. 사람 냄새를 맡았는지 호랑이가 개울 앞에서 돌아간 흔적이었다. 발 뒤꿈치가 12cm 정도. 크기로 보아 성숙한 수컷으로 보였다. 호랑이가 내려온 숲길을 따라가 보았다. 호랑이 배설물에 풀이 섞여 있었다. Весь, like весь. Осока. Why tiger eat the grass? Hair maybe from cicada, hair many and collected grass and out with clear inside. 이미 호랑이는 이 숲길로 해안가를 오가고 있었다. 사람 냄새를 맡고 잠복지를 돌아갔던 것이다. 텐트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둘러 잠복지를 떠났다. 이틀 뒤 무인 센서 카메라에 호랑이가 잡혔다. 뭔가 냄새를 맡은 듯 했다. 센서 카메라를 알아차린 것일까? 결국 숲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울숲에서 채취한 배설물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갈리나 박사가 분류한 2번 호랑이와 동일한 호랑이였다. Номер 2. Тигр номер 2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й тигр, самец. Он имеет очень большую территорию, наверное, больше, чем 2000 квадратных километ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задавил корову возле Кишиневки. В этом году он задавил большую корову возле Сокольчей, это недалеко от Корейской Пад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 использует и пытается нападать и поедать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배설물 흔적을 통해 2번 호랑이의 행동 반경을 직접 확인한 결과 영역권이 라조 지역을 벗어나 있었다. 최고 거리가 92km. 그 영역이 타친코 해안까지 미치고 있었다. 초범 타친코 해안에서 흔적을 발견했던 수컷 호랑이와 동일한 호랑이로 보였다. 8월. 이 무렵이면 이즈브라의 울음소리가 타이가 숲을 울린다. 겨미철인 이 시기에 수컷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다른 수컷과 구애 경쟁을 벌인다.
경쟁자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 상대 수컷을 물리치고 암컷을 차지한다. 수컷은 교미철이 가까워지면 뿔과 목의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이 뿔로 서로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뿔로 싸우는 일은 드물고 대개 소리로서 우열을 가린다. 암컷을 부르는 이즈브라의 이 울음소리는 4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소리가 거칠고 굵으면 늙은 수컷이고 부드럽고 높으면 젊은 수컷이다.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 지역에는 다른 동물들만 나타났다. 수컷 호랑이의 정체를 확인한 뒤 한동안 이 호랑이를 볼 수 없었다. (8월) 중순 조선국 인근 비네스코 마을에서 호랑이 출몰 소식을 들었다. 호랑이가 목장의 소떼를 습격해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소 울음소리를 들은 목장 주인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죽은 소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목덜미에 깊이 파인 이빨 자국. 호랑이는 큰 짐승을 공격할 때면 목덜미를 물어 죽인다. 소떼를 습격한 경험이 있는 수컷 호랑이일지도 몰랐다. 최근 들어 호랑이가 소를 습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Вот, ну, смотрим, ну, баз пустой, посреди база, ну, лежит, ну, темное такое пятно. Вот, мы фарой, ну, осветили туда. Вот, там, значит, лежит, ну, корова, вот, и, ну, лежит, ну, тигр. Ну, за горло взял ее и держит, значит. Вот, ну, она дрыгается там, вот. Ну, мы, ну, закричали там, ну, на него, там, ты что, мол, ну, делаешь, вот. Он, значит, ну, соскочил, вот, как бы, ну, страшно же ему все-таки, он отбегит от коровы, вот, потом жалко ему эту корову, он ворачивается опять на нее, раз, вот, потом опять, ну, мы стрельнули, ну, в воздух так стрельнули, вот, он, ну, бросил корову, перепрыгнул через баз, вот, ну, и там, ну, поза фермой мы еще, ну, так, постреляли мы вдогонку. 목장 인근의 잠복,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한다. 숲속에서 기다리기보다 먹이를 찾아 나서는 때가 더 많다. 호랑이의 공격은 먹잇감의 옆이나 뒤쪽에서 이루어진다. 공중으로 높이 도약하거나 멀리서부터 도약해 먹이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은 의외로 낮은 편이다. 대략 15번 시도에 한 번 정도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개방된 지역에 몸을 드러내길 꺼려 먹잇감을 잡은 뒤에도 숲으로 끌어들인다.
먹이 가까이에 머물며 며칠에 걸쳐 나누어 먹는 습성이 있다. (8월) 하순 다시 조선곡으로 이동했다. 계곡 근처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Самка. Нет, это старые следы. 발자국 크기를 보아 수컷 호랑이로 보였다. 인근 침엽수림에 잠복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타이가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잣나무. 어미에게서 독립한 반달곰 새끼는 벌써부터 겨울 채비를 서두른다.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수컷 호랑이를 볼 수 없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찾아 나선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었다. 여름 잠복지의 실패를 경험으로 호랑이가 냄새를 맡기 어려운 15m 높이에 잠복한 지 40여일. 사슴이었다.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호랑이였다. 우람한 몸집, 수컷 호랑이였다. 4월 타친코 해안에서 발자국을 본 뒤 마침내 육안으로 수컷 호랑이를 확인했다. 여유 있는 걸음걸이는 자신이 시베리아 타이거 숲의 주인임을 알리고 있었다. 수컷 호랑이가 지나간 산길. 자신의 영역임을 경고하는 배설물 흔적이 유난히 많았다. 침입자가 나타난 것일까? 수컷 호랑이가 남긴 배설물을 확인했다. Медведь, 곰발톱이네. 곰발톱. 곰. 곰을 먹은 흔적. 봄과 여름에는 볼 수 없었던 배설물 내용이었다. No, 뒤에 있어.
가을이 깊어지면서 호랑이의 먹잇감이 바뀌고 있었다. 오스리과와 너구리과에 속하는 행동이 느린 짐승이 호랑이의 주된 먹잇감이 된다. 낙엽소리 때문에 먹잇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빠른 짐승은 사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곰도 호랑이의 사냥감이 되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서 타이가의 짐승들은 큰 짐승을 피하기 위해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자주 벗어나기도 했다. 호랑이도 이 짐승들을 쫓아 길목을 비켜갔다. 호랑이의 이동 길목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갔다. 가을이 끝날 무렵 호랑이가 다시 소를 습격했다. 조선국 일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의외였다. 라조의 다른 수컷 호랑이 영역과 접경 지역이었다. 소를 습격한 경험이 있는 수컷 호랑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호랑이 흔적을 찾아 나섰다. 나무에 남긴 호랑이 흔적을 발견했다. I feel smell. Maybe. 지난번에 없었어? Yes. Last time. 호랑이는 털까지 남겨놓았다. 그 위쪽 깊고 날카로운 마킹 자국이 나 있었다. 강한 앞발을 가진 큰 곰이 남긴 자국이었다. 먹잇감이 부족해진 곰과 호랑이가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수컷 호랑이는 가을 들어 다른 수컷과의 영역 접경지에 자주 출몰하고 있었다. 영역 접경지에 유난히 흔적이 많았다. 호랑이가 남긴 경고 표시다. 금방 오줌했어. 좀 뚝뚝 떨어지네요. Фу камеру, сенсор с камеры, now. Now. Now how? Now тигр come? When tiger made this, Вот сейчас, Мак? вот если вот он шел, вот сейчас вот какая вот he погода. say вот. he вечер. went maybe 1 hour He go 1 hour ago. 100. 잠복 준비를 서둘렀다. 지금까진 호랑이의 흔적과 먹잇감을 따라 수컷 호랑이를 뒤쫓았지만 이제 이 영역 접경 지역에서 호랑이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도? 잠복지 설정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두 살렸다. 호랑이가 다니는 숲길, 먹잇감이 되는 짐승들의 길목, 마킹을 하기 위해 자주 나타나는 다른 수컷과의 영역 접경 지역, 그리고 개울은 사람의 소리와 냄새를 어느 정도 묻히게 해줄 것이다. 겨울이 시작되고서도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잠복 28일째.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컷 호랑이였다. 갑자기 꼬리를 쳐들고 오줌으로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했다. 자신의 영역에 생긴 이상을 알아차린 것일까?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마이크를 설치한 곳이다. 나무 위에 설치한 마이크를 발견한 것일까? 마이크 케이블이 끊겨버렸다. 자동 감응 장치에까지 반응을 보인다. 자신에게 해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왼쪽 뒷발을 털고 주위를 살핀다. 바위 틈에 숨겨놓은 마이크까지 부숴버렸다. 다른 수컷 영역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일까? 잠복지에 나타난 지 5분 남짓. 자신의 영역임을 경고한 뒤 잠복지를 지나지 않고 왔던 숲길로 되돌아갔다. 먹잇감을 이용해 호랑이 생태를 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호랑이를 오래 관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먹잇감과 잠복 텐트의 거리는 100m 정도였다. 마이크를 다시 설치했다. 동물원 호랑이와 달리 야생 호랑이의 습성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시 나타날지, 자신의 영역에 생긴 새로운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이크를 다시 설치한 지 3일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놀랍게도 죽은 고기를 먹고 있었다. 처음 나타난 날과 마찬가지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위가 불안한지 다리를 굽히지 않는다. 다시 다리를 세워 불안함을 드러낸다. 먹잇감을 나무 숲으로 끌어다 먹는 야생 호랑이의 습성을 그대로 보인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인기척을 알아차린 것일까? 갑자기 숲길로 향한다. 잠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고를 하려는 것일까? 타이가 숲이 정적에 쌓인다. 초봄, 타친코 해안에서 처음으로 발자국을 본 뒤 마침내 한 공간에서 타이가 숲을 공유하고 있다. 그도 우리를 알아차렸다. 8개월째. 이제 그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